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기운 받아가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타로를 통해 힐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잠들기 전 타로 라디오 벨벨 타로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 재회 타로인데요. 아마 우리 벨벨님들이 가장 많이 눈물을 흘리고 가장 많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게 만드는 바로 그 주제죠. 상대방의 타고난 기질과 성향, 우리가 겉으로 싸운 이유 말고 수면 아래에 숨겨진 진짜 헤어진 이유, 그리고 그 사람이 아직 나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홀가분하게 잘 살고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연락운과, 그리고 결국 우리가 재회하게 될지 말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딩 시작하기 전에 제가 아주 단단히 일러둘 게 하나 있어요. 오늘은요, 무조건 다 잘 될 거예요. 조만간 연락 올 것 같은 애매모호한 희망 고문 절대 안 합니다. 오늘 리딩은 아주 객관적이고 팩트를 말씀드리도록 해볼게요. 소중한 벨벨님들 눈에서 눈물 빼게 만드는 그 전 애인, 만약 타로카드에 진짜 이기적인 사람이거나 회피형인 사람으로 나오면 제가 앞장서서 아주 시원하게 흉도 한번 같이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오해 때문에 어긋났지만 절대 놓치면 안 될 진짜 인연이라면 제가 다시 예쁘게 이어지도록 가장 따뜻하고 현실적인 솔루션을 쥐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너럴 리딩이다 보니 너무 한정적인 제한적인 상황이신 분들은 맞지 않을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힐링하는 마음으로 재미로 영상 봐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음악이 나오는 동안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시고 마음에 드시는 이미지나 그림이나 원석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5초 후에 번호를 공개하도록 할게요. 두 개의 카드가 모두 마음에 들어오신다면 둘 다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쪽을 참고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번) 카드부터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잠시 심호흡하는 동안 제가 카드 뽑아볼게요. 자, 1번 카드를 선택해주신 우리 별별님들 잘 오셨습니다. 카드를 펼치자마자 제가 약간 혈압이 살짝 오르고 뒷목이 뻐근해집니다. 우리 1번 별별님들, 그동안 이 사람 만나면서 도대체 속을 얼마나 끓이신 건가요? 뭔가 명치 끝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하고 억울한 에너지가 타로 테이블 위를 아주 꽉 채우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팩트 폭격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심호흡 한번 크게 가지고 들어주세요. 자, 일단 이 상대방이라는 사람 도대체 어떤 타고난 기질과 성향을 가졌는지 아주 해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 겉보기에는 멀쩡하고요, 사회생활도 잘하고, 그리고 나름 매력이 좀 있으신 분입니다. 근데 연애에 있어서 특히 나와 깊은 감정을 교류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야말로 회피형의 끝판왕, 아니면 자존심은 안드로메다까지 찔러주는 대마왕입니다. 이 사람은 갈등이 생기면
마주 앉아서 대화로 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입을 꾹 닫아버리고 자기만의 동굴로 쏙 숨어버리는 아주 비겁하고 답답한 성향을 타고났어요. 자기가 불리해지거나 상황이 조금만 진지하고 무거워지면 나 지금 머리 아파. 나중에 얘기해. 또 그 소리야 하면서 심하면 아예 잠수를 타버리거나 카톡을 읽씹하면서 상황 자체를 회피하는 데 아주 도 같은 사람입니다. 남한테 싫은 소리 듣는 건 죽기보다 싫어하고 자기 방어 기제가 너무 강해서 자기가 명백하게 잘못을 해놓고도 오히려 우리 벨벨님들을 예민한 사람, 피곤하게 달달 볶는 사람으로 몰아가며 가스라이팅을 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마디로 연애의 달콤한 단물만 쏙 빼고 싶고 책임지고 갈등을 극복해야 하는 어른스러운 연애는 감당할 그릇조차 안 되는 아주 이기적이고 미성숙한 어린아이 같은 기질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왜 헤어졌느냐? 겉으로 드러난 이별의 핑계는 아주 사소한 말다툼이었거나 혹은 상대방이 어느 날 갑자기 요즘 내가 일 때문에 너무 바빠서 널 챙길 여력이 없어. 우리 성향이 좀 안 맞는 것 같아. 시간 좀 갖자라는 식으로 아주 비겁하고 뻔한 변명을 대며 도망쳤을 겁니다. 하지만 타로 카드가 낱낱이 까발려주는 수면 아래의 진짜 이별 이유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이 자신에게 조건 없이 퍼주는 그 거대한 사랑과 헌신, 그리고 이 관계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요구하는 아주 당연하고 상식적인 대화조차도 숨막히는 압박감으로 느껴졌던 거예요. 여러분은 이 관계를 어떻게든 잘 이끌어가 보려고 곪은 상처를 도려내 보려고 먼저 손을 내밀고 쓴소리도 하고 그렇게 한 건데, 이 상대방, 이 인간은 그게 자기의 밑바닥과 콤플렉스를 들키는 것 같아서 너무 두려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 첫 번째 카드, 두 번째 카드가 그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책임져야 할 무게가 무거워지니까 그냥 그 알량한 자존심 하나 지키겠다고 상처받기 싫다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여러분의 손을 매몰차게 쳐내고 비겁하게 도망쳐버린 겁니다. 이 식스 업스 카드와 이 별 카드가 뜻하는 거는 그런 건데요. 자, 1번 베벨님들, 제발 내가 그때 조금 더 참을 걸, 내가 괜히 그 말을 꺼내서 헤어졌나 봐라고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잘못해서 헤어진 게 절대 아닙니다. 이 사람의 정서적인 그릇이 강장종지만해서 여러분의 그 태평양 같은 사랑은 도무지 감당하지 못해 터져버린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억울하고 황당한 이별의 진짜 팩트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기적인 인간 지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나를 그렇게 아프고 하고 도망갔으니 아주 석 편하고 두 다리 쭉 뻗고 잘 살고 있을까요? 현재 카드를 딥하게 파고 들어가면 진짜 좀 기가 차서 헛웃음이 나옵니다. 자, 세 번째 카드가 바로 퀸 오브 완즈 카드인데요. 자, 겉으로는 카톡 프사도 예쁘게 꾸며놓고 SNS에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놀러 다니는 사진 올리면서 아주 홀가분하게 잘 사는 척, 솔로의 해방감을 만끽하는 척 완벽하게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보면 아, 쟤 훌훌 털었네 싶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절대 속지 마세요. 그건 철저한 자기 최면이자 거짓 포장일 뿐입니다. 현재 이 사람의 아주 깊은 심연, 찐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이제 서서히 그 지독한 후폭풍의 그림자가 무섭게 몰려오고 있는 게 뚜렷하게 보입니다. 이 카드가 의미하는 건 낮에는 바쁜 척 신나는 척하지만 밤에 혼자 덩그러니 방에 있을 때나 술이 한 잔 들어갔을 때는 여러분이 자신에게 맹목적으로 쏟아부어줬던 그 따뜻한 온기와 조건 없는 헌신이 미친 듯이 사무치게 그리워서 가슴을 쥐어뜯고 있어요. 나를 그렇게 맹목적으로 사랑해줄 사람은 1번밖에 없었는데 하는 뒤늦은 깨달음이 뒤통수를 세게 때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네 번째 카드는 어떤 걸 의미하면요, 나를 아직 사랑하냐고요? 우리 별별님을 아직 그 사람이 사랑할까요? 네, 카드에는 애정의 기운이 툭툭 묻어납니다. 사랑의 감정이 차갑게 식어서 끝난 게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이 사람의 그 자존심과 회피 성향이
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자기가 차갑게 밀어냈으니 이제 와서 자기가 먼저 굽히고 들어가면 지는 거라고 생각해서 속으로는 여러분을 미치도록 그리워하며 피눈물을 흘리면서도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여러분의 SNS나 카톡 프로필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몰래 염탐만 하며 찌질하게 동태를 살피고 있는 아주 한마디로 찌질한 상태다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독하게 좀 가끔은 찌질하고 자존심만 살아서 뒤에서 염탐이나 힐끔힐끔하고 있는 전 애인, 과연 자기가 먼저 고집을 꺾고 우리 1번 베벨님들에게 연락을 해올까요? 자, 결론부터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에이러브 완즈 카드는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무조건 연락은 옵니다. 카드의 흐름을 보면 이 사람이 혼자 만들어낸 그 고독한 동굴 속에서 스스로 숨이 막혀 튀어나오는 형국이에요. 여러분이 안 잡아주니까 자기가 예상했던 것보다 여러분의 빈자리가 너무 거대하고 뼈시리게 추워서 도저히 못 버티고 백기를 들게 됩니다. 근데 베벨님들, 여기서 제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아주 뼈 때리는 팩트 하나 날릴 테니까 전신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자, 이 연락이 왔을 때 절대로 감동하거나 눈물 흘리면서 당장 받아주시면 안 됩니다. 왜냐고요? 이 연락의 진짜 의도가 아주 불순하고 괘씸하기 짝이 없거든요. 이 사람은 연락을 할 때도 자기 책임을 다 인정하고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진짜 미안해. 우리 다시 제대로 만나자라고 남자답게 혹은 여자답게 정면 돌파를 절대 못합니다.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요. 그래서 아주 교묘하게 이른바 간보기와 찔러보기로 여러분의 반응을 테스트할 겁니다. 가장 확률이 높은 건 아주 늦은 새벽 감성을 핑계삼아 자니? 잘 지내? 하고 의미심장한 카톡 하나 띡 던져놓거나 술김에 전화해서 아무 말 없이 한숨만 푹푹 쉬는 뭔가 찌질함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인스타 스토리나 푸사에 갑자기 좋아요를 누르거나 헤어질 때 내버려두고 간 별 시답잖은 물건, 책, 옷가지 같은 거 핑계를 대면서 그거 아직 너한테 있어? 찾으러 가야 하는데 라는 아주 뻔한 수작을 부리며 슬금슬금 여러분의 바운더리 안으로 기어들어오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진짜 진심으로 사과하러 오는 게 아니겠죠. 1번님이 아직도 나를 못 잊고 기다리고 있을까? 내가 이렇게 툭 치면 예전처럼 다시 나한테 다정하게 대해주겠지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떠보고 자기의 그 바닥난 자존감을 여러분의 사랑으로 다시 충전받고 싶어서 외로움에 몸부림치다 던지는 아주 이기적인 동아줄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관계의 최종 독차지는 어디일까요? 결국 우리는 재회를 하게 될까요? 자, 포 오브 컵스 카드로 보면요, 두 사람 사이에 얽혀있는 이 질긴 인연의 끈, 자석 같은 끌림은 아직 끊어지기 않았기 때문에 결국 다시 만나서 얼굴을 마주하게 되는 재회의 장은 반드시 열릴 겁니다. 하지만 1번 별님들, 이 재회의 주도권은 이제 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100% 완벽하게 여러분의 손으로 넘어왔습니다. 이 사람이 찔러보기 식으로 다가왔을 때 여러분이 예전처럼 마음이 약해져서 나도 보고 싶었어 하고 덜컥 받아주잖아요. 그럼 이 관계는 절대 발전이 없습니다. 상대방은 역시 얘는 내가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도 날 받아주는 호구구나 하고 안심해버리고 또다시 책임감 없는 연애, 애매한 썸 같은 관계로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할 겁니다. 심지어 관계 정립도 제대로 안 한 상태에서 외로움과 익숙함을 무기삼아 스킨십부터 시도하며 상황을 문둥그리려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카드가 여러분에게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는 주의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절대로 never 상대방의 페이스에 말려들지 마세요. 연락이 오면 아주 건조하고 차갑게 한 박자 늦게 대답하세요. 왜 무슨 일인데 딱 이 정도만 응수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변명하고 핑계대면 그래서 어쩌라고 너가 진짜 원하는 게 뭔데요? 라고
아주 매섭게 몰아세우셔야 해요. 상대방이 자기 입으로 명백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여러분에게 다시는 도망치지 않겠다는 확실한 약속을 받아내기 전까지는 절대 여러분의 곁을 쉽게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차갑게 선을 그을수록 이 자존심 센 사람이 오히려 안달이 나서 미쳐버릴 거고 결국 자기가 가진 모든 패를 다 내려놓고 여러분 앞에 완벽하게 무릎을 꿇게 될 겁니다. 자, 이 심장 쫄깃한 심리전과 제외의 타이밍 도대체 언제 터지는 걸까요? 지금 당장은 상대방도 자존심 챙기느라 버티고 있겠지만 빠르면 이 카드를 뽑은 시점으로부터 4일째 되는 날, 늦으면 이 카드를 뽑은 시점부터 4주 후, 그러니까 1개월 이내에 이 사람의 인내심이 바닥나고요. 달력에 숫자 4가 들어있는 매월 4일, 14일, 24일, 그리고 4월 달에 여러분들의 재회운이 굉장히 올라갈 겁니다. 약간은 그 사람이 폭풍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연락이 반드시 먼저 오게 되어 있어요. 특히 여러분이 SNS에 보란듯이 아주 행복하고 예뻐진 모습 혹은 다른 이성이 생겼을지도 모른다는 약간의 뉘앙스만 풍겨줘도 이 사람은 불안감에 눈이 뒤집혀서 연락의 타이밍을 훨씬 앞당기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일반 벨리님들 이제 이 답답하고 이 찌질한 관계의 마침표를 어떻게 찍어야 할지 벨벳 타로가 피도 눈물도 없는 가장 냉정하고 현실적인 타로 마스터의 최종 조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을 가장 괴롭히는 질문, 그래서 이 사람을 계속 기다려야 하나요? 아니면 미련 없이 포기하고 새 출발을 해야 하나요? 이 질문에 대한 제 대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기다림이라는 단어 자체를 여러분의 사전에서 아예 지워버리세요. 여러분은 누군가의 선택을 간절하게 기다려야 할 만큼 가치 없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이 관계의 갑과 을은 이미 완벽하게 뒤바뀌었습니다. 도망친 건 그 인간이고 지금 아쉬워서 발을 동동 구르며 후폭풍을 온몸으로 맞고 있는 것도 그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저 지금 여러분의 일상, 여러분의 커리어, 여러분의 예뻐지고 멋있어지는 외모 가꾸기에만 집중하며 가장 이기적으로 눈부시게 잘 살고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미련을 1도 안 보이고 완전히 자기 삶에 집중해서 반짝반짝 빛날 때 이 자존심 세고 찌질한 회피형 인간은 불안감에 미쳐버려서 결국 스스로를 무릎을 꿇고 여러분 앞에 나타나게 될 겁니다. 즉 주도권이 완벽하게 바뀐다는 거죠. 그때 가서 여러분이 아주 높은 왕좌에 앉아서 이 사람이 과연 내 옆에 다시 설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평가하고 선택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만약 연락이 왔는데 여전히 자기 잘못 회피하고 애매하게 썸 타듯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수작을 부린다면 그땐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 사람을 완벽하게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태평양 같은 사랑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 사람은 여러분의 소중한 감정과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오직 그 사람이 완벽하게 항복하고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싹싹 빌 때만 차가운 눈빛으로 기회를 줄지 말지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시겠죠? 이 관계의 절대적인 통제권을 쥐고 흔드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그동안 이 사람 때문에, 이 이기적인 분 때문에 혼자서 마음고생하고 속으로 수천 번, 수만 번 천국과 지옥을 오가며 눈물을 지었던 우리 1번 벨벨님들의 심장을 꽉 안아줄 벨벨 타로만의 힐링 멘트 전달해 드릴게요. 당신은 이 이별의 원인 제공자가 절대 아닙니다. 당신이 너무 예민해서 혹은 당신이 매력이 없어서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사랑은 너무나도 거대하고 눈부셨지만 그저 상대방의 그릇이 그것을 담아내기엔 한없이 작고 초라했을 뿐입니다. 당신이 주었던 그 맹목적인 온기와 다정함은 당신의 가장 아름답고 아름다운 무기이자 자랑입니다. 상처받았다고 해서 그 예쁜 마음을 담아 걸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 가장 뜨겁게 사랑받고 가장 완벽하게 존중받아야 마땅한 세상에서 제일 귀하고 빛나는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감기가 정말 안 나가지고요. 감기 한번 걸리니까 진짜 오래 가는데요. 계속 기침을 참아내느라 발음과 목소리가 뭔가 톤이 좀 기침 참는 목소리 톤이 좀 있었거든요. 제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말 핏대를 세워가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1번 벨벨님들이 꽉 막히고 답답했던 가슴을 시원하게 뻥 뚫어버리는 사이다가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제너럴 리딩으로 만족을 못하시고 좀 더 디테일하고 현실 고민들 절대로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요. 이런 중요한 관계의 주도권 싸움에서는 무조건 확실하고 예리한 전략이 필수예요. 언제든지 영상 아래에 고정 댓글에 띄어든 1대1 벨벳 타로 개인 타로 솔루션 상담 링크를 꾹 눌러서 벨벳 타로를 찾아주세요. 여러분의 꼬여버린 연애 전선을 정리하고요. 상대방의 멘탈을 완벽하게 털어버릴 소름 돋는 맞춤형 밀당 솔루션을 제 손으로 직접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 미친 듯한 주도권의 전환과 완벽한 승리의 에너지를 내 현실로 도장 찍기 위한 오늘의 마법 학원 3가지 나갑니다. 그냥 눈으로 귀로 듣지 마시고 영상 댓글에 직접 적으시면 우주를 향해서 여러분의 승리를 선포할 수가 있어요. 자, 첫째, 나는 이 관계의 유일한 지배자이며 모든 주도권과 선택권은 완벽하게 나에게 있다. 둘째, 나를 놓친 상대방은 뼈저린 후회 속에서 나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며 다가온다. 셋째, 나는 과거의 상처를 훌훌 털어버리고 나를 여왕처럼 대우하는 최고의 사랑만을 허락한다. 이 3가지 확언 중에서 내 가슴을 가장 시원하게 뚫어주는 문장을 적어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여러분의 완벽한 사랑이 이루어지도록 제가 진심으로 응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카드 뽑으신 우리 벨벨님들 오늘 리딩은 여기까지고 댓글에 여러분들 번호 1번 남겨주시고 확언 적어주시면 더 좋습니다. 자, 오늘의 복채는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니까 꼭 한 번씩만 복채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원하시는 모든 일들 다 잘 될 거예요. 잘 자요. 자, 2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잠시 심호흡하는 동안 제가 카드 뽑아볼게요. 자, 2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벨벨님들 잘 오셨습니다. 제가 2번 분들 카드를 펼치는 순간 와, 진짜 입에서 헛웃음과 한숨이 동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 2번 벨벨님들 그동안 진짜 보살이셨네요. 어떻게 이런 고구마를 100개는 물 없이 삼킨 것 같은 답답한 사람을 만나서 그 여러분들의 고운 속을 다 시커멓게 썩이셨습니까? 오늘 제가 아주 뼈가 가루가 되도록 팩트 폭격 날려드릴 테니 두 귀를 아주 쫑긋 세우고 들어주세요. 먼저 첫 번째 카드를 보게 되시면은 이 카드는요. 상대방이라는 사람 도대체 어떤 타고난 기질과 성향을 가졌는지부터 아주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사람 겉으로 보기에는 엄청 착해 보이고 다정다감해 보이고 남들한테 못난 짓 안 하는 사람 좋은 척 혼자 다 하는 스타일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주변의 평판도 아유 걔 참 착해 이런 소리 들을 거예요. 근데 연애 상대로서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줏대가 없다. 귀가 종이짬처럼 얇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모두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어하는 이기적인 착한 아이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주관이라는 게 뚜렷하지 않아서 주변 친구들이나 지인들 심지어 가족들이 아 너네 그런 거 좀 아니지 않아? 다른 사람 만나봐 하고 한마디 툭 던지면 거기에 갈대처럼 휘청하고 흔들리는 아주 얄팍한 멘탈을 가졌습니다. 둘 사이에 갈등이 생기거나 현실적인 벽에 부딪혔을 때 자기가 총대를 메고 칼을 뽑아서 해결할 생각은 절대 안 하고
뒤로 쏙 빠져서 눈치만 살피는 아주 비겁하고 우유부단한 기질을 타고났어요. 자기가 나쁜 놈, 나쁜 사람이라는 소리는 듣는 건 죽기보다 싫어서 굳은 일을 전부 다 우리 이번 베벨님들에게 떠넘기며 편하게 연애하려 했던 이기적인 평화주의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카드는요. 우리가 왜 이렇게 헤어졌느냐? 이 사람이 이별을 고할 때 10중 8구 아주 핑계를 댔을 겁니다.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너를 챙겨줄 여력이 없어.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 우리 집안 반대가 심해서 어쩔 수가 없어. 아니면 내가 지금 일, 공부, 돈 버는 데 집중해야 할 중요한 시기야. 이른바 상황 이별로 포장해서 아주 비련의 남주인공, 여주인공 코스프레를 하면서 도망쳤을 거예요. 근데 타로 카드가 이 두 번째 카드가 바로 귓속말로 속삭여주는 수면 아래의 진짜 이별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진짜 상황이 너무 힘들고 여러분을 놔줘야 할 만큼 미치도록 사랑해서 아닐 겁니다. 그냥 이 관계를 단단하게 지켜내기 위해 자기가 희생하고 노력해야 하는 그 책임감이 귀찮고 버거워진 겁니다. 그리고 아주 높은 확률로 주변에서 누군가가 우리 이번 베벨님들과의 관계를 은근히 후려치며 혼수를 덮거나 이 사람의 얇은 귀를 팔랑거리게 만든 제3의 요인, 새로운 환경 혹은 은근슬쩍 눈에 들어온 얄미운 뉴페이스나 아니면 분명한 개입이 있다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놓고 자기가 마음이 식었거나 남의 말에 휘둘렸다는 찌질한 진짜 이유는 감추고 싶으니까 거창한 상황 핑계를 대면서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놓아주는 거야 라고 아주 가스라이팅을 시전하면서 도망간 겁니다. 우리 벨벨님들을 참 두 번 힘들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세 번째 카드는요. 그럼 이 사람, 어떻게 보면 좀 비겁한 사람,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해놓고 지금 속 편하게 잘 살고 있을까요? 현재 속마음을 파고 들어가보면 처음 헤어지고 났을 때 자기가 짊어졌던 짐을 다 내려놨다고 착각해서 아주 홀가분했을 겁니다. 아, 이제 내 맘대로 눈치 안 보고 살아야지 하면서 친구들 만나서 술 마시고 놀러 다니고 자기 합리화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완벽하게 무너져 내리며 후폭풍을 온몸으로 맞고 있습니다. 카드의 중심에 지독한 공허함과 과거에 대한 뼈저린 후회가 시커멓게 소용돌이치고 있어요. 항상 막상 혼자가 돼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고 주변 사람들 말 듣고 딴 데도 눈 돌려보고 우리 이번 베벨님들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를 믿어주고 맹목적으로 다 퍼주었던 진짜 내 편은 세상 천지 어디에도 없다는 걸 뼈저리게 깨닫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나를 향한 사랑이 한 줌이라도 남아있냐고요? 아주 뚝뚝 떨어질 정도로 남아있습니다. 근데 이 애정이 미치도록 좀 한심합니다. 아, 내가 그때 상황 핑계 대지 말고 우리 이번 베벨님의 손을 잡았어야 했는데 하면서 밤마다 이불킥을 뻥뻥 날리고 있습니다. 베벨님들이 혹시라도 자신을 잊고 다른 멋진 사람을 만날까봐 불안해서 심장이 쿵쿵 뛰면서도 자기가 너를 위해서라고 온갖 폼을 다 잡으며 떠났던 그 알량한 체면과 우유부단함 때문에 감히 먼저 다가오지도 못하고 혼자서 끙끙 앓고 있는 아주 한심하고 불쌍한 상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우유부단하고 남 눈치나 보면서 자기 연민에 푹 빠져있을 이 사람, 과연 그 알량한 자존심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이번 베벨님들에게 먼저 연락을 해올까요? 카드의 흐름을 보면 진짜 환장할 노릇입니다. 결론부터 확실하게 찢어드릴게요. 연락은 옵니다. 오긴 오는데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처럼 내가 다 잘못했어. 너가 나의 전부야. 너의 뭔가 남자답게 혹은 여자답게 박력 있게 직진해오는 그림은 절대 아닙니다. 이 사람의 그 타고난 비겁함과 회피 성향은 어디 안 갈 겁니다. 이 사람이 연락을 해오는 방식 제가 소름 돋게 맞춰볼까요? 아주 은근슬쩍
자기 방어막을 겹겹을 치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혹은 아주 불쌍한 척 꼬리를 내리고 다가올 겁니다. 늦은 밤에 술 기운을 빌려서 자니 잘 지내? 하고 의미 없는 카톡을 띡 던지거나 여러분의 SNS 스토리를 몰래 훔쳐보다가 실수인 척 좋아요를 누를 수도 있어요. 심지어 두 사람 사이에 겹지인이 있다면 그 지인을 통해 이번님 요새 어떻게 지낸대? 나 많이 원망하겠지 하면서 아주 찌질하게 여러분의 동태를 살피며 간을 볼 확률이 200%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연락의 진짜 의도가 뭘까요? 진짜 미치도록 미안해서 죽을 죄를 지었다고 사과하려는 걸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의 속마음은 아주 얄밉고 이기적이에요. 자기가 먼저 뻥 차버리고 상황 핑계를 댔지만 막상 혼자 되어보니 여러분의 품처럼 따뜻하고 안전한 곳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슬쩍 찔러보면 착하고 이해심 많은 우리 이번님이 옛날처럼 먼저 손을 내밀고 나를 품어주지 않을까 하는 아주 괘씸한 기대심리를 깔고 연락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짊어져야 할 죄책감과 사과의 무게마저도 우리 이번 벨벨님들에게 떠넘기고 상황을 아주 부드럽고 편안하게 넘어가려고 하는 얄팍한 수작인 거예요. 그럼 이 관계의 최종 독차지는 어디일까요? 우리가 지금 결국 제외하게 될까요? 네, 두 사람의 인연의 끈은 아직 끊어지지 않았고요. 상대방이 여러분의 빈자리를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매달려 올 것이기 때문에 제외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베블님들 이 제외의 주도권과 칼자루는 이제 완벽하게 100% 여러분이 쥐고 있습니다. 이 우유부단한 이 사람을 다시 나에게 드릴지 아니면 영원히 우리가 마음을 접을지 오직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여기서 이 타로 카드가 여러분에게 경고하는 가장 중요한 주의점이 나갑니다. 이 사람이 찌질하게 연락을 해오거나 만남을 요구했을 때 제발 절대 여러분들 예전처럼 그래 너도 상황이 힘들어서 그랬던 거 다 이해해 나도 너 보고 싶었어 하면서 그 넓은 아량으로 보듬어주거나 천사 코스프레를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이 또다시 엄마처럼 아빠처럼 다 이해해주고 받아주면 이 사람은 얘는 내가 또 힘들다고 도망치고 상처 줘도 결국엔 날 용서해 주는구나 라고 완벽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악순환의 반복이 될 수 있어요. 연락이 오면 아주 서늘하고 차가운 얼음공주, 얼음왕자가 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감성팔이를 하면서 변명을 늘어놓아도 흔들리지 마시고요. 그래서 너가 나한테 바라는 게 뭔데? 또 핑계 댈 거면 두 번 다시 연락하지 마라고 아주 매섭게 몰아세우셔야 합니다. 이 사람이 자기 입으로 분명하게 내가 비겁했어. 남들 시선이나 상황 안 핑계대고 이제 너만 지킬게 라는 확실한 약속과 행동의 변화를 보여주기 전까지는 곁을 내주지 마세요. 여러분이 단호하게 선을 긋고 쳐낼수록 이 사람은 자기의 모든 밑바닥을 다 보여주면서라도 여러분을 잡기 위해 안달복달 미치게 될 겁니다. 이 찌질한 연락과 역전의 타이밍 도대체 언제 터질까요? 이 사람의 그 얇은 인내심은 이미 바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시점으로부터 빠르면 9일 내에 아니면 빠르면 늦어도 9주 이내에 이 사람이 밤잠을 설치며 고민하다가 결국 그 비겁한 마음에 손가락을 움직여서 선 연락을 날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미련 없이 자기 개발에 몰두하고 완전히 달라진 반짝반짝 빛나는 근황을 보여줄수록 이 타이밍이 무섭게 앞당겨진다는 거죠. 자, 그럼 이번 베벨님들 이제 이 우유부단하고 속 터지는 인연의 굴레를 어떻게 끊어내느냐 구워 삶아야 할지 저 베벨 타로가 피도 눈물도 없는 가장 냉정하고 뼈 때리는 타로 마스터의 최종 조언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제 눈을 똑바로 보시고 가슴에 아주 명확하게 새기시면 됩니다. 지금 이번 벨벨님들의 머릿속을 맴도는 가장 큰 고민은 그래서 이 사람을 믿고 기다려줘야 하나요? 아니면 내 인생 살며 완벽하게 포기해야 하나요? 이 질문에 대한 제 대답은 아주 명확하고 단호합니다. 이해심 많은 천사 코스프레 오늘부로 완벽하게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리세요. 여러분은 누군가의 비겁한 상황 핑계를 다 받아주고 남의 눈치나 보는 찌질한 멘탈을 케어해주기 위해 태어난 보모가 절대 아닙니다. 이 관계에서 아쉬운 건 그 알량한 책임감마저 버거워서 도망친 그 인간이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사랑을 퍼준 여러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락이 올 때까지 핸드폰만 붙잡고 기다리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저 여러분의 일상, 여러분의 커리어, 그리고 스스로를 가장 예쁘고 멋지게 가꾸는 일에만 미친 듯이 이기적으로 집중하고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미련 없이 자기 삶을 반짝반짝 빛내며 잘 살고 있을 때 이 줏대없는 인간은 내가 진짜 평생에 다시 없을 귀인을 내 발로 빵 쳐버렸구나 하고 땅을 치며 후회하다가 결국 여러분 앞에 찌질하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때 가서 여러분이 아주 높은 왕자에 앉아 이 인간이 과연 내 옆에 다시 설 자격이 있는지, 예전에 그 비겁한 버릇을 완벽하게 고쳐왔는지 아주 깎아나든 면접 보듯이 평가하시면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연락이 왔는데 여전히 내가 그때는 상황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변명부터 늘어놓는다? 그럼 뒤도 돌아보지 말고 완벽하게 버리셔야 됩니다. 오직 그 사람이 여러분 앞에 완벽하게 납작 엎드려서 주변 눈치 안 보고 여러분만 지키겠다고 확신을 줄 때만 기회를 허락하시길 바랍니다. 이 관계의 통제권은 이제 완벽하게 여러분의 것입니다. 자, 그럼 그동안 이 사람의 상황 핑계에 속아 넘어가면서 내가 짐이 된 건 아닐까 하고 혼자서 숨죽여 눈물 지었던 우리 이번 벨벨님들의 심장을 꽉 안아줄 벨벨타로만의 힐링 멘트 온 진심을 다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상대방의 상황을 힘들게 만드는 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팍팍한 인생에 내려진 가장 눈부신 구원이고 축복이었습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손을 놓은 건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그 거대하고 맹목적인 사랑을 담아내기에 그 사람의 그릇이 너무나도 얄팍하고 초라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상처받았다고 해서 당신의 그 따뜻하고 고운 마음을 절대 의심하거나 탓하지 마세요. 당신은 그 누구보다 가장 투명하게 사랑받고 가장 단단하게 지켜져야 마땅한 세상에서 제일 귀하고 빛나는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핏대를 세워가며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중간중간 제가 막 목소리가 이상해질 때가 있는데 제가 감기가 아직 안 나서 기침을 참으려고 하면은 조금 막 급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 좀 발음이 이상했던 점 죄송하고요. 자, 그럼 이번 벨벨님들의 꽉 막히고 억울했던 가슴을 시원하게 뻥 뚫어주는 사이다가 오늘 리딩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렇지만 제너럴 리딩이다 보니 너무 한정적이고 제한적이셨다. 좀 더 나에게 맞는 솔루션 제외 타로 상담을 받고 싶은 분들은 1대1 개인 타로 상담 링크를 꾹 눌러서 저 벨벳 타로를 찾아와 주세요. 여러분의 꼬여버린 연애 전선을 정리하고 상대방의 멘탈을 탈탈 털어버릴 소름 돋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가 카드로 직접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미친 듯한 주도권의 전환과 완벽한 승리의 에너지를 내 현실로 도장찍기 위한 오늘의 확언 3가지 나갑니다. 그냥 눈으로만 쓱 훑고 지나가시면 우주의 파동에 다 흩어져 버리거든요. 온 마음과 도끼를 꾹꾹 담아 소리내어 읽으시고요. 영상 댓글에 직접 적어보시고 여러분의 확언을 한번 선포해보세요. 첫째, 나는 나를 온전히 책임지지 못하는 비겁한 인연을 가차없이 끊어낸다. 둘째, 이 관계의 모든 칼자루는 내가 쥐고 있으며 오직 나만이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셋째, 나를 놓친 상대방은 평생 뼈저린 후회 속에서 살고 나는 매일 더 눈부시게 빛나고 사랑받는다. 이 3가지 확언 중에서
내 가슴을 가장 시원하게 뻥 뚫어주는 문장 혹은 세 문장 전부를 꽉 붙잡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 통쾌한 역전극을 완벽하게 여러분의 현실로 끌어당기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의 복채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니까 복채 넉넉히 한 번만 넣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원하시는 모든 일들 다 잘 될 거예요. 잘 자요. 자, 3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잠시 심호흡하는 동안 제 카드 뽑아볼게요. 자, 제가 3번 카드 배열을 쫙 펼치면서 정말 육성으로 와 이거 정말 미쳤는데 하고 탄식을 내뱉게 만드는 3번 카드들이 뽑혀져 있습니다. 지금 제 앞에 이렇게 타로 카드들이 서 있는데요. 아주 끈적끈적하고 지독하게 얽혀있는 애증과 가스라이팅 그리고 피를 말리는 상처의 에너지가 그야말로 폭발하듯이 들끓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아주 까발려 드릴 테니까 눈물 닦으시고 멘탈 단단히 부여잡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더 풀 카드가 나왔다는 건 도대체 이 상대방이라는 사람은 어떤 기질과 성향을 타고났길래 우리 별별님을 이 정말 힘든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걸까요? 이 사람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통제광이자 내로남불과 가스라이팅의 절대 권력자입니다. 밖에서 남들이 아주 매력적이고 말도 장하라고 리더십으로 보일 수 있는데요. 심지어 자기 일도 꽤나 잘하고 능력자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둘이 있는 연애라는 가장 내밀한 공간으로 들어오면 이 사람은 완전 독재자로 변해버려요. 너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겉으로는 맞춰주는 척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고집이 엄청 세고 소통을 안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자기 기분이 곧 법이 되고요. 자기 기분이 무조건 세상의 정답이 되고요. 여러분이 서운한 걸 용기 내서 이야기하면 또 시작이네. 너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너는 왜 항상 사람을 피곤하게 하면서 교묘하게 상황을 뒤집어 엎으려 결국 우리 3번 베벨님들이 내가 참았어야 했는데 내가 성격이 이상한 건가? 하고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사과하게 만드는 아주 가스라이팅의 달인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카드를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자존심은 하늘이 꼭대기에 찔러대는데 그 자존심이 진짜 세거든요. 그 속내를 파고 들어가면 사실 어마어마한 열등감과 결핍으로 뭉쳐 있어요. 그래서 자기보다 훨씬 맑고 따뜻하고 그릇이 큰 우리 3번 벨벨님을 곁에 두고 끊임없이 통제하고 깎아내리면서 자기의 알량한 자존감을 채우려 했던 겁니다. 여러분이 이 사람을 만나면서 어느 순간부터 살 얼음판 걷듯이 눈치를 보고 내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 자존감이 바닥까지 처박히는 아주 끔찍한 연애, 이른바 외딴 섬에 갇힌 연애를 하셨을 확률이 200%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징글징글한 우리가 도대체 왜 헤어졌느냐? 이별의 순간을 복귀해 봅시다. 이 인간이 이별을 구할 때 절대 자기 잘못이라고 인정을 안 했을 겁니다. 너랑은 진짜 안 맞아. 너가 나를 너무 숨막히게 나는 더 이상 너 감당 못하겠어 라며 모든 이별의 책임과 원죄를 우리 3번 베벨님들의 성격 탓, 집착 탓으로 아주 잔인하게 뒤집어 쓰려고 도망갔을 거예요. 하지만 이 세 번째 카드를 보면 Five of Swords 카드인데요. 이 타로 카드가 저에게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수면 아래의 진짜 이별의 이유는 이 사람이 더 이상 여러분을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고 휘두를 수 없다는 걸 무의식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3번 발벨님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이 가스라이팅의 균열을 느끼고 이건 아닌 것 같아 하고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자, 아니면 여러분이 너무 많은 사랑을 줘서 이 사람이 배가 아주 남산만하게 해서 오만해진 겁니다. 게다가 카드 한 구석에 아주 얄밉고 시커먼 제3자의 개입 또는 환승의 에너지가 아주 강렬하게 뻗어나와 있어요. 이 사람은 겉으로는 여러분 탓을 하면서 헤어졌지만 정말
나쁜 사람들은 사실 뒤에서 새로운 자극, 새로운 이성, 혹은 새로운 물이나 환경에서 이미 한눈을 팔고 있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쓰레기 소리, 환승범 소리 듣는 건 죽기보다 싫으니까 여러분을 피말리게 해서 스스로 떨어져 나가게 만들었거나 말도 안 되는 꼬투리를 잡아서 정 떨어지게 만든 다음 아주 교묘하고 그런 타이밍에 갈아타기를 시전할 겁니다. 여러분이 매달리고 울고 불고 할 때 그 차가운 눈빛과 얼음장 같았던 태도 기억나시나요? 그건 이 관계를 지키려던 사람의 눈빛이 아니라 이미 다른 곳에 정신이 팔려 여러분을 어떻게든 치워버리고 싶어 했던 아주 잔인하고 이기적인 발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천하의 몹쓸 사람, 나를 이렇게 영혼까지 짓밟아 놓고 지금 딴 데 가서 속 편하게 행복의 찬가를 부르고 있을까요? 현재 이 사람의 가장 깊고 은밀한 속마음을 딥리딩으로 파헤쳐 보면요. 3번 베벨님들 팝콘 준비하시고 아주 통쾌하게 비웃어 주셔도 됩니다. 이 사람의 현재 상태는요. 네 번째 카드로 봐서는 그야말로 자기가 파놓은 지옥불에서 셀프 화형식을 당하고 있습니다. 처음 여러분을 잘라내고 새로운 자극이나 자유를 찾아 떠났을 때는 자기가 무슨 대단한 왕이라도 된 것처럼 기고만장했을 거예요. 거봐, 사모님 없이도 나 이렇게 잘 나가고 인기 많아 보란듯이 SNS에 행복한 척 도배를 해놨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얄팍한 환상이 아주 와장창 깨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새로 만난 사람 혹은 그 새로운 환경이 우리 3번 베벨님들의 발끝만큼도 못 따라가는 걸 뼈시리도록 느끼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의 더러운 성질머리와 밑바닥을 다 받아주면서 얼마나 많은 헌신과 희생을 쏟아부었는지 다른 사람을 겪어보고 나서야 그제야 뼈저리게 비교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내가 진짜 인생 최고의 보석을 진흙탕에 버렸구나 하는 끔찍한 후회와 상실감이 이 사람의 숨통을 조여올 겁니다. 그럼 도대체 아직도 나를 사랑하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카드를 봤을 때는 아직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 감정이 너무 좀 이상합니다. 이건 예쁘고 숭숭한 사랑이라기보다는 아주 지독한 소유욕과 집착으로 변질된 애증일 수도 있어요. 자기가 차별했으면서도 우리 3번 베벨님들이 자기 없이 다른 사람 만나서 행복해질까봐 자기를 영원히 잊어버릴까봐 미친 듯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부계정이나 가짜 아이디로 여러분의 카톡 푸사, 인스타, 블로그를 미친 듯이 염탐하면서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질투하고 있는 아주 음침하고 찌질한 상태입니다. 겉으로는 자존심 때문에 뻣뻣하게 굳어있지만 속으로는 피눈물을 흘리며 어떻게든 여러분의 그 따뜻했던 바운더리 안으로 다시 기어들어가고 싶어서 아주 노력을 하고 있는 형국이겠죠. 자, 그럼 이 지독한 애증과 집착에 사로잡혀서 밤마다 여러분의 카톡이나 SNS나 부계정으로 염탐하고 있는 이 소름 끼치는 사람, 과연 자기 발로 그 알량한 자존심을 꺾고 우리 3번 베벨님에게 연락을 해올까요? 카드의 배열이 아주 무섭고 끈적하게 돌아갑니다. 결론부터 여러분 뇌리에 확 꽂아 드릴게요. 연락은 무조건 옵니다. 그것도 아주 미친 듯이 집요하고 징그러운 방식으로요. 이 통제강은 자기가 매몰차게 버렸으면서도 여러분이 자기 그늘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 품에 안기는 꼴은 죽어도 못 보는 아주 이기적이고 뒤틀린 심보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연락이 오느냐? 내가 뼈저리게 잘못했다. 내가 바보였다. 내가 쓰레기였어. 한 번만 용서해줘 하면서 상식적인 전공법을 무릎을 꿇을까요? 천만에요. 아주 교묘하고 기분 나쁜 방식으로 여러분의 평온한 바운더리를 훅 치고 들어올 겁니다. 갑자기 늦은 새벽에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숨소리만 들리는 전화를 걸어오거나 카톡을 차단해 놨더니 다른 번호나 부계정, 심지어 DM으로 잘 지내하고 툭 던질 수 있어요. 심지어 가장 어이없고 찌질한 수법, 전에 내 방을 두고 간 옷 있어?
내 넷플릭스 비밀번호 왜 바꿨어? 그때같이 키우던 식물 안 죽었어? 같이 핑계거리나 안 받아치면 찝찝하게 만드는 구실을 억지로 만들어내서 여러분의 반응을 기어코 끌어내려 할 겁니다. 자, 이 카드를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의 진짜 의도가 무엇이냐고요. 진심 어린 사과나 후회, 아니면 이건 철저한 소유욕 확인이자 간보기 테스트일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툭 건드렸을 때 3번님이 예전처럼 나한테 흔들릴까? 아직도 나를 못 잊어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까? 아직 내 통제 안에 있나? 이걸 확인하고 싶어서 미치겠는 거죠. 자기가 바깥에서 다른 데 눈 돌렸다가 얻어 터지고 바닥난 그 알량한 자존감을 여러분이 아직도 자기를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충전하려는 아주 악질적이고 소름 돋는 의도입니다. 절대 이 인간의 페이스에 말려들어서 나도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 하고 감정적인 미천을 단 1%라도 드러내시면 안 됩니다. 그럼 도대체 이 징글징글한 관계의 끝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결국 재회하게 될까요? 네, 카드의 흐름상 두 사람 사이에 얽힌 그 끈적한 카르마와 애증의 실타래 때문에 결국 다시 얼굴을 마주하게 되는 재회판은 반드시 깔립니다. 하지만 3번 벨벨님들, 여기서 저 벨벨 타로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아주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이 재회는 예전처럼 여러분이 끌려가고 눈치 보는 재회가 되어선 절대 안 됩니다. 이제 이 관계의 목줄은 완벽하게 여러분이 쥐고 흔들어야 해요. 상대방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는 틈을 보이거나 예전에 그 착하고 희생적인 모습으로 돌아가서 그래 우리 다시 잘해보자 하고 덮어주잖아요. 그럼 이 가스라이팅 사람은 역시 얘는 내 손바닥 아니구나.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얘는 나 몰떠다 하고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전보다 훨씬 더 악랄하고 교묘한 통제로 여러분의 숨통을 조여올 겁니다. 뭔가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지옥문 시즌2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카드가 여러분에게 아주 뼈아프게 던지는 최대 주의점, 이 사람이 다가왔을 때 절대 네버 목에 정말 위협이 들어와도 덜컥 스킨십부터 허락하거나 어물쩍 과거의 상처를 물고 넘어가 주시면 안 됩니다. 그 익숙한 체온과 분위기가 그리웠다고 술김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 여러분은 다시 이 인간의 완벽한 의리자 장난감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연락이 오면 아주 서늘하고 오만하게 마치 벌레를 쳐다본 듯한 차가운 눈빛과 무미고조한 텍스트로 응수하세요. 그래서 용건만 짧게 말해. 나 바빠라고 아주 피도 눈물도 없이 끊어져야 합니다. 감정의 동요를 1도 보여주지 마세요. 상대방이 변명하면 다 자르고 자기 입으로 과거의 가스라이팅과 이기적인 행동을 낱낱이 자백하고 여러분 발밑에 완전히 엎드려서 기어 다닐 때까지 그 자존심을 살려주지 마세요. 자, 그럼 이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름 돋는 심리전과 연락 타이밍 도대체 언제 터질까요? 이 사람의 집착은 이미 임계점을 돌파하기 폭발하기 직전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시점으로부터 빠르면 10주 이내, 길어도 10개월 이내에 이 사람의 그 얄팍한 인내심이 박살나면서 여러분의 바운더리를 미친 듯이 두드리게 될 거고요. 특히 여러분이 푸사에 다른 이성이 생길 것 같은 뉘앙스를 살짝 풍긴다거나 아니면 보란듯이 이 사람이 없어도 너무 완벽하고 눈부시게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노출하는 순간 그 질투심과 통제욕에 눈이 뒤집혀서 며칠 안에 당장이라도 쳐들어올 기세로 달려들 겁니다. 자, 그럼 3번 배우님들, 이제 이 소름 끼치고 숨막히는 굴레를 어떻게 완벽하게 끊어내야 할지 저 벨벨타로가 조언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3번 벨벨님들의 영혼을 어쩌면 갈아먹고 올 수도 있는 이 미련, 그래도 한때는 나한테 엄청 잘해줬는데 내가 조금만 더 맞춰주면 예전처럼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합리화는 오늘부로 완벽하게 쓰레기통에 버리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지독한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자 끔찍한 트라우마일 뿐입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의 자존감을 바닥까지 끌어내려서 자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로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왕노릇하려던 아주 악질적인 통제광입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뭐냐면, 오늘 좀 제너럴링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기다리지 않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무릎을 꿇고 빌면서 기와도 절대로 여러분들의 고귀한 바운더리 안으로 들이지 마세요. 여러분은 누군가의 감정 쓰레기통이나 꼭두각시 인형으로 살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이 관계에서 아쉬운 건 그 알량한 자존심 하나 채우겠다고 진짜 보석을 버린 그 사람이지, 끝까지 진심을 다해 사랑하고 희생했던 우리 3번 벨벨님들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연락이 오든 말든 신경을 끄시고 여러분은 그저 여러분이 원래 가지고 있던 그 눈부신 매력과 자존감을 되찾는 데만 미친 듯이 집중하세요. 예쁜 옷 입으시고 맛있는 거 먹으시고요. 이 사람 신경 쓰느라 못 만났던 좋은 사람들 만나면서 아주 이기적으로 보란 듯이 반짝반짝하게 빛나게 사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의 그늘에서 완벽하게 벗어나서 나비처럼 날아오를 때 이 가스라이팅 하는 이 사람은 자기가 감히 쳐다볼 수 없는 곳으로 가버린 여러분의 뒷모습을 보며 평생 피눈물을 흘리며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될 겁니다. 제발 여러분들이 다시 그 길로 들어가시는 것은 오늘은 좀 안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럼 뭔가 이 이기적인 사람의 통제 아래에서 좀 자책하고 차가운 방에서 소리 죽여 우려하며 했던 우리 3번 벨벨님들의 영혼을 꽉 안아줄 벨벨 타로만의 힐링 멘트, 제 진심을 담아서 띄워드릴게요. 당신은 결코 예민하거나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의 사랑은 너무나도 따뜻하고 거대했지만 상처로 얼룩진 그 사람의 영혼이 당신의 빛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당신을 깎아내리려 했을 뿐입니다. 그동안 억울하게 뒤집었었던 모든 죄책감과 상처받은 자존감은 이제 훌훌 털어버리세요. 당신의 존재 가치는 그 누구의 평가로도 절대 낮아질 수 없습니다. 캄캄한 동굴 속에서 빠져나온 당신을 환영합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처럼 맡겨줄 진짜 사랑을 받을 자격이 넘치는 눈부시고 너무나도 눈부신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핏대를 세우고 뭔가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좀 안 좋지만 3번 벨벨님들의 숨막히던 가슴을 시원하게 뻥 뚫어버리는 짜릿한 해방감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영상은요 제너럴 리딩이다 보니까 너무 한정적이고 제한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내 상황에 맞는 좀 더 나의 기준에 맞는 1대1 재회타로 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1대1 벨벳타로 개인 상담 링크를 꾹 눌러서 저 벨벳타로를 찾아와 주세요.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 지독한 인연을 제가 정확하게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미친 듯한 애증의 굴레를 끊어내고 완벽한 승리와 해방의 에너지를 내 현실로 도장 찍기 위한 오늘의 확언 3가지를 불러드릴게요. 그냥 눈으로 보시거나 귀로 들으시는 것보다 댓글에 직접 타이핑을 하시면, 댓글에 직접 적어보시면 좀 더 확실하게 여러분의 마음이 좀 더 해결이 되실 겁니다. 첫째, 나는 나를 갉아먹는 유해한 인연을 완벽하게 끊어내고 내 삶의 유일한 주인이 된다. 둘째, 나의 가치는 그 누구도 깎아내릴 수 없으며 나는 숨막히는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난다. 셋째, 나는 과거의 끔찍한 상처를 딛고 나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아껴주는 진짜 사랑만 허락한다.
자, 이 세 가지 확언 중에서 내 맺힌 한을 가장 시원하게 풀어주는 문장, 아니면 세 문장 전부를 꽉 붙잡아서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 통쾌한 역전극과 기적 같은 해방을 완벽하게 여러분의 일상으로 끌어당기길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 3번 카드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댓글에 여러분들 번호 3번 한번 남겨주시고 아까 확언 한번 적어주시고요. 오늘의 복채는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입니다. 여러분의 넉넉한 복채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원하시는 모든 일들 다 잘 될 거예요. 잘 자요. 자, 4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잠시 심호흡하는 동안 제가 카드 뽑아볼게요. 자, 4번 카드를 뽑아주신 베벨님들 어서 오시고요. 제 카드를 쫙 펼치자마자 코끝이 좀 찡해지고 가슴 한구석이 턱 막히는 아주 먹먹하고 아련한 에너지가 좀 밀려옵니다. 4번 베벨님들의 인연은 진짜 서로 사랑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돌아서야만 했던 현실이라는 장애물, 그놈의 현실이라는 것에 대한 벽에 부딪혀버린 아주 가슴 아픈 스토리라고 좀 보여져요. 눈물을 닦으실 휴지 한 장 옆에 딱 준비하시고 제 리딩에 깊게 몰입해주세요. 먼저 이 상대방이라는 사람, 도대체 어떤 기질과 성향을 타고나는지 깊숙하게 들여다보면 첫 번째 카드를 보게 되시면요, 한마디로 책임감의 무게에 짓눌린 고독한 어른이다 라는 뜻의 카드가 첫 번째 카드에 떴어요. 원래 성향 자체가 굉장히 진중하고요, 생각이 깊고요, 내가 내뱉은 말은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강박에 가까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연애에서는 아주 치명적인 도구로 작용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든 커리어적으로든 상대방을 완벽하게 책임지고 행복하게 해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자기 스스로를 한없이 깎아내리는 상황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도 징징대거나 기대려 하지 않고 혼자 동굴로 들어가서 끙끙 앓으며 다 삼켜버리는 아주 미련할 정도로 어른스러운 척을 묵직하게 하는 고집이 센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서로 마음이 뻔히 남아있는데 도대체 왜 헤어졌느냐? 이 두 번째 카드를 보게 되시면 투 오브 스워드 카드인데요, 이 사람이 이별을 말할 때 10중 8구 이런 멘트를 쳤을 겁니다. 지금 내가 널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없어. 내 현실이 너무 시궁창이라 너까지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너는 나보다 여유롭고 좋은 사람 만나서 사랑받아야 돼. 이른바 이런 비련의 주인공 코스프레이자 자기는 희생한다고 착각하는 아주 바보 같은 이별 통보였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럼 타로 카드가 보여주는 수면 아래의 진짜 이별 이유를 까발려 볼까요? 이 사람은 사랑이 식어서 떠난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4번 베벨님들을 너무 미치도록 깊게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옆에서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함께 고생하고, 뭐 현실적인 문제라면 취업, 빚, 집안 문제, 집안의 반대, 혹은 벅찬 커리어 등 이런 것들 때문에 함께 고생하고 지쳐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는 게 죽기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겁니다. 여러분은 나는 돈 없어도 돼, 그냥 내 옆에만 있게 해줘, 같이 이겨내자라고 그토록 예쁘게 손을 내밀었는데도 이 사람의 거대한 책임감과 알량한 자존심이 그 손을 잡지 못하게 막아버린 거예요. 내가 짐이 되느니 차라리 내가 나쁜 놈이 되어서 얘를 놔주는 게 진짜 사랑이다라는 아주 구시대적이고 답답한 희생정신으로 이 관계의 끈을 자기 손으로 끊어내버린 겁니다. 진짜 속 터지게 바보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미련 곰탱이 같은 사람, 나를 이렇게 밀어내고 혼자서 현실의 무게를 잘 견디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현재 이 사람의 아주 딥한 속마음을 파헤쳐보면 그야말로 심장이 텅 비어버린 깡통처럼 살고 있습니다. 낮에는 자기 앞에 놓인 그 끔찍한 현실의 벽을 넘기 위해 감정을 다 죽이고 기계처럼 미친 듯이 일만 하거나 현생에 매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는
캄캄한 밤이 되면 이 사람의 멘탈은 산산조각이 납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내 인생의 유일한 빛이었던 사모님을 내 손으로 버렸을까 하는 뼈를 깎는 후회와 그리움, 이 쓰나미처럼 몰려와서 밤마다 숨죽이고 울고 있어요. 나를 아직 사랑하느냐고요? 자, 세 번째 카드 나인 오브 컵스 카드를 봐서는 아직까지 사랑하다 못해 여러분은 이 사람의 인생에 남은 유일한 구원이자 성역일 수도 있어요. 카드의 절절한 순애모가 에너지가 아주 진동을 합니다. 그런데도 이 바보 같은 사람은 자기가 먼저 여러분을 밀어냈다는 죄책감, 그리고 아직 자기의 시궁창 같은 현실이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았다는 그 지독한 강박관념 때문에 감히 여러분에게 연락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SNS를 훔쳐보면서 그래 나 없이도 잘 지내는구나, 다행이구나, 근데 미치게 보고 싶다 이러고 혼자서 궁상맞게 애절한 로맨스 영화를 찍고 있는 아주 가슴이 미어지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이 미련 곰탱이 같이 자기 혼자의 세상의 모든 십자가를 다 짊어진 척 동굴 속에 웅크려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바보 같은 사람, 과연 그 지독한 현실의 무게와 알량한 자존심을 꺾고 우리 3원 베벨님들에게 연락을 해올까요? 카드의 흐름이 아주 무겁고도 뜨겁게 요동치고 있는데요. 제 대답은 아주 확고합니다. 네, 결국 연락이 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이 사람은 연락을 하기 전까지 수백 번, 수천 번을 망설였을 사람이에요. 카톡에 수없이 글씨를 썼다 지웠다를 반복하면서 내가 지금 연락하면 사모님이 더 힘들어하지 않을까? 내 현실은 아직 시궁창인데 무슨 염치로 다가가나? 하는 그 지독한 죄책감과 싸우느라 밤을 하얗게 지새웠을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도저히 여러분을 향한 그리움의 둑을 막아내지 못하고 펑 터져버리는 그 임계점에서 아주 조심스럽고 무겁고 절절한 진심을 꾹꾹 눌러담아 다가올 겁니다. 잘 지내지? 아프진 않고? 불쑥 연락해서 미안해. 그냥 너가 너무 걱정돼서, 이런 식으로 아주 묵직하고 애절한 멘트가 올라올 확률이 높습니다. 이 연락의 진짜 의도는 여러분의 마음을 떠보려는 얄팍한 수작의 절단입니다. 자기가 감당해야 할 현실의 무게보다 여러분을 잃어버린 상실감이 천배만배는 더 고통스럽고 뼈저리게 깨닫고 스스로 자기가 쳐놓은 감옥의 문을 부수고 걸어 나오는 아주 처절한 백기투항인 것입니다. 그럼 이 눈물 나는 서사의 끝, 우리 관계의 최종 도착지는 어디일까요? 우리가 결국 다시 손을 잡고 재회하게 될까요? 이 질문에는 이 5 오브 펜타클 카드를 보면 우리가 두 사람의 카드는 그 어떤 장애물도 끊어낼 수 없는 견고한 운명으로 꽉 묶여 있습니다. 이건 현실의 벽 따위가 갈라놓을 수 있는 가벼운 인연이 아니에요. 결국 두 사람은 다시 마주 앉아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고 피할 수 없는 딥한 재회의 강을 건너게 됩니다. 하지만 4번 별별님들, 아무리 서로 죽고 못 사는 애틋한 관계라 하더라도 이 재회를 완벽한 해피엔딩으로만 만들기 위해 카드가 경고하는 가장 중요한 주의점이 있습니다. 연락이 오고 다시 만났을 때 절대로 같이 부둥켜 안고 엉엉 울기만 하거나 나 진짜 너 없으면 안 돼, 내가 너 기다려줄게 하면서 맹목적인 희생양 코스프레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강박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작정 다 맞춰주겠다고 하면 오히려 그 무게감에 또다시 도망칠 굴리를 할 수 있어요. 이 바보 같은 사람은 뭔가 손을 꽉 잡고 여러분이 먼저 아주 단호하고 멋지게 멱살을 끌고 가셔야 합니다. 내 행복은 내가 결정해. 너가 나를 놔주는 게 나를 위한 거라고? 웃기지 마. 너 옆에서 같이 라면 끓여 먹고 고생하는 게 너 없이 뭔가 스테이크 삶아서 우는 것보다 천만 배는 더 행복해. 그러니까 다시는 너 멋대로 내 행복의 기준을 재단하고 도망치지 마. 이렇게 상대방이 그 오만한 희생정신을 완전히 박살내버리셔야 합니다. 너가 짐이 아니라 내 인생의 동반자라는 걸 동굴로 숨지 말고 나와 함께 그 현실의 벽을 깨부수자고 아주 강인하게 이끌어 주시면서 이 관계가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올라서게 됩니다. 자, 이 애틋하고 폭발적인 연락과 제의 타이밍 도대체 언제 터지게 되는 걸까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당장이라도 달려오고 싶지만 자기 앞에 놓인 아주 현실적인 매듭, 예를 들면 급한 빚을 조금 상환했다거나 취업, 이직의 윤곽이 살짝 잡혔다거나 하는 최소한의 자존심 회복을 하나 정도는 풀고 나서야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시점으로부터 길게는 한 달, 짧으면 일주일, 길게는 7주 이내에 그 지독했던 책임감의 짐을 좀 내려놓고 얼굴로 여러분 앞에 다시 서게 될 겁니다. 이 시기 동안 여러분은 다른 걱정하지 마시고 상대방이 기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신의 멘탈과 일상을 아주 단단하고 건강하게 다져놓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럼 4번 별별님들, 이제 이 바보 같고 애틋한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지독한 현실의 벽을 어떻게 완벽하게 때려 부수고 내 사랑을 증치해야 할지 저 별별 타로가 가장 강인하고 든든한 타로 마스터의 최종 조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물을 닦으시고 가슴 쫙 펴고 제 목소리에 집중해주세요. 지금 4번 별별님들을 가슴을 가장 아프게 짓누르는 질문, 너무 사랑하지만 현실이 이런데 이 미련한 사람을 계속 기다려야 하나요? 아니면 나를 위해 포기해야 하나요? 이 질문에 대한 제 대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절대로 방구석에서 궁상맞게 울면서 기다리지는 마세요. 이 사람은 지금 여러분이 자기 때문에 불행해질까봐 도망친 아주 구시대적인 비련 주인공의 병에 걸려 있어요. 여러분이 매일 울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면 이 사람은 죄책감에 짓눌려 영영 돌아오지 못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바보 같은 인간이 동굴 속에서 끙끙 앓고 있는 동안 아주 보란듯이 멘탈을 꽉 잡고 내 커리어 단단하게 쌓고 내 돈 벌고 내 생활을 즐기면서 세상에서 가장 강인하고 멋진 사람으로 우뚝 서 계셔야 합니다. 이 사람이 결국 그리움을 이기지 못하고 쭈뼛쭈뼛 돌아왔을 때 여러분이 아주 높은 왕자에서 이렇게 호통을 쳐주셔야 돼요. 야, 너가 내 인생 책임져? 내 행복은 내가 책임져. 그러니까 현실의 벽, 빚, 직장 문제 내가 같이 부숴줄 테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그 오만한 희생정신을 완전히 묵사발 내고, 묵사발이죠. 제가 발음이 감기 때문에 계속 꼬이는데 죄송합니다. 오늘 목소리도 계속 막 이 기침을 참고 있는 목소리가 있거든요. 이게 목이 막 간질간질하는데 리딩 녹음을 해야 되니 이 기침을 막기 위한 그 목소리가 나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빨리 감기가 나았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자, 다시 본론으로 여러분의 압도적인 강인함으로 이 관계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징징대는 을이 아니라 이 사람의 멘탈까지 책임질 수 있는 거대한 산맥 같은 존재가 될 때 이 바보 같은 사람은 두 번 다시 여러분의 손을 놓지 못하고 평생 충성을 맹세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그동안 서로 너무 사랑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돌아서야 했던 그 아픈 현실 앞에서 밤마다 가슴을 치며 피눈물을 삼켜야 했던 우리 4번 별별님들의 너덜해진 심장을 아주 따뜻하게 안아줄 별별타로만의 힐링 멘트 제가 온 진심을 다해 띄워드릴게요. 자, 서로가 서로를 너무나도 깊이 사랑해서 오히려 서로에게 상처를 주어야만 했던 그 잔인한 현실 앞에서 당신이 홀로 감당하며 흘린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 조건 없는 순수하고 거대한 사랑은 각박한 세상 속에서 상대방이 버틸 수 있는 유일한 숨구멍이자 가장 따뜻한 구원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아파하지 마세요. 비바람을 견뎌낸 나무가 더 깊이 뿌리를 내리듯 두 사람을 가로막았던 시련이 결국 이 사랑을 그 어떤 것에 흔들리지 않는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깊고 아름다운 사랑을 할 줄 아는 당신은 마침내 그 모든 현실의 벽을 깨부수고 완벽한 해피엔딩을 맞이할 자격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핏대를 세워가며 토해낸 이 속사포 리딩이 4번 별별님들의 아프고
답답했던 가슴을 시원하게 뻥 뚫어주는 동시에 따뜻한 위로가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영상은 수만 명의 별별님들과 에너지를 공유하는 채널 리딩입니다. 이 미련 곰탱이가 짊어지고 있는 그 지독한 현실적인 문제, 금전, 직장, 집안 등 정확히 몇 월쯤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될지, 이 사람이 연락해 왔을 때 내가 어떤 워딩으로 기선을 제압하고 멱살을 끌고 와야 두 번 다시 도망치지 않을지, 이런 피말리고 애가 타는 디테일한 현실 고민들 절대로 혼자 끙끙 앓지 않으면 눈물로 밤을 지새우지 마세요. 이런 끊어질 듯 이어지는 운명적인 인연 앞에서 무조건 확실하고 강인한 길잡이가 필수입니다. 언제든지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띄워둔 1대1 개인 타로 상담 링크를 꾹 눌러서 저 별별 타로를 찾아와 주세요. 여러분의 사랑을 가로막고 있는 그 거대한 현실의 벽을 제가 아주 맞춤형으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미친 듯한 애틋함과 기적 같은 제외 에너지를 내 현실로 완벽하게 도장찍기면 오늘의 마법 학원 3가지가 나갑니다. 그냥 눈으로만 쑥 훑고 지나가시면 이 강력한 인연의 끈이 다시 느슨해집니다. 온 마음과 간절함을 꾹꾹 담아 소리내어 읽어보시고요. 제일 좋은 거는요,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여러분이 우주를 향해 여러분의 강력한 사랑을 선포하고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첫째, 나의 거대한 사랑은 그 어떤 현실의 벽도 완벽하게 부수고 승리한다. 둘째, 나를 향한 죄책감을 떨쳐낸 상대방은 마침내 곁으로 당당하게 돌아온다. 셋째, 나는 내 행복의 완벽한 주도권을 쥐고 있으며 우리의 사랑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이 3가지 확언 중에서 내 가슴을 가장 뜨겁게 울리는 문장이나 아니면 3문장 전부를 꽉 붙잡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벅차오르는 운명적인 재회를 완벽하게 여러분의 일상으로 끌어당기시길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 별별타로 4번 카드 리딩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에 여러분들 번호 4번 한번 남겨주시고 확언도 3가지 확언도 한번 적어주시고요. 오늘의 복채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입니다. 오늘 복채 넉넉히 한 번만 꾹 눌러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원하시는 모든 일들 다 잘 될 거예요. 잘 자요.